안녕하세요. 11월 8일 셀트리온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컨센 하회죠. 우리가 기다리는 진펜트라 매출도 대략 한 60억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단 주가 추이를 보면 다행히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조금 보는 듯 합니다. 매출도 그죠. 컨센서스가 9,300억대 부분인데 8,800억, 대략 500억 줄었고, 영업이익도 한 2,200억인데 2,000억대, 대략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둘 다 컨센서스 하회인데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약간 단일가 세 번 모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출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모두 하회가 되었지만, 요거 현재까지로 보면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조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죠? 여하튼 다행히 큰 걱정은 현재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한데요.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 레포트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3분기 경영 실적, 바이오 제품 글로벌 처방 확대로 견조한 매출을 유지했다. 영업이익률은 원가율 개선 및 합병 PPA 상각비 감소로 23.6%대, 영업이익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8,800억, 영업이익 2,070억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센서스가 9,300억대, 영업이익이 2,200억대, 모두 컨센서스는 하회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 0.8%, 영업이익은 186%대, 원가율 계산세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 상으로는 매출이 31%대, 영업이익은 합병권 때문에 마이너스 22.4%대,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해서 세계 분기 누적 매출 2조 4,900억, 대략 2조 5천억대 해당되는 상황이죠. 작년에 그죠, 합병되기 전에 셀트리온 매출이 2조 1,000억대 부분이었습니다. 벌써 상회를 했고 올해 3조 5천억에 대한 부분 저는 충분히 달성한다라고 봅니다. 1조 원 정도만 더 하면 되는 상황이죠. 초과 달성도 가능하겠죠. 램시메스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후속 품목들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바이오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75%, 넘바이오 매출은 CMO 매출 2연, 매출이 2연, 그리고 합병에 따른 완제의약품 용역 감소, 요거는 그죠. 합병에 따라서 기존에 합병되기 전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도로 있어서 이게 용역을 주면 매출이 발생이 되는 상황인데 합병이 되어서 한 회사가 되어서 이게 사라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2.4%대, 매출 원가 개선 2분기 때 58%에서 47%대로 10% 가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합병 상각비 큰 폭 감소 영향으로 수익성 빠르게 회복, 영업이익률 23.6%대 달성했다. 매출 총이익은 52.5로 전분기 대비 10.5% 개선, 구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 재고의 빠른 소진 및 신규 의약품 생산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에 됐다. 수익성 높은 후속 제품 판매 증가로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합병으로 인한 판권에 대한 상각이 2024년 상반기에 완료되며 PPA 상각비가 이제 3분기 때부터 그죠 70억대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손익 관련 주요 사항, 최근 상개년 매출 추이, 가이던스는 3조 5천억인데 3분기까지 2조 5천억. 연간 매출 작년 연간 매출 상회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는 초과 달성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원가율 현재 48%대에서 내년이죠. 내년 4분기 때 20%대. 매출 원가율 개선 가속화, 영업이익률도 정상화 되겠죠. 내년에는 한 30에서 35% 사이 영업이익률 나올 수 있을 듯 하고요. 2024년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에서 그죠. 1분기 때 2%대에서 2분기 8%, 3분기 때 24%대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PPA 이게 줄어들어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분기 매출 구성, 바이오 제품, 전 분기 대비 4.7, 전년 대비 2.9%, 기존 제품이 1.1% 늘었는데 후속 제품, 후속이죠. 대표적으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등, 넘바이오 제품은 조금 아까 빠진 부분이고요. CMO 쪽 부분, 그리고 합병에 따른 부분 해서 바이오 제품, 후속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112%대, 전분기 대비 46.7% 증가하며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넘바이오 제품, 아까 매출이연 및 합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제품 글로벌 시장 매출
일단은 후속 제품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후속 제품 비중이 작년 3분기 때 28에서 올해 3분기 때 42%대로 껑충 올라섰습니다. 후속 제품 뭐 스테키마, 뭐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램심 SC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램심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3개 제품 모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아무튼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램심 IV 분기 매출 3천억대로 견조, 램심 SC 전년 대비 68%, 전분기 대비 53%, 1000억대 후반까지 성장했다.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유럽 주요국 입찰 수주 이후에 빠르게 성장 중이며 스테키마도 매출 발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스테키마, 독일이랑 네덜란드 출시된 거. 지역별 매출, 이거 아직까지는 그죠. 유럽 매출이 점점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커집니다. 일단 이제 뭐 진펜트라가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매출이 여기죠. 요게 또 비중이 또 더 늘어나겠죠. 유럽.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제품의 저변 확대 가속화 되며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56%, 전분기 대비 24%대. 램심 SC EU5 중심에서 베네룩스 등 유럽 전역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가며 최대 매출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유플라이마 및 베그젤마 주요국 입찰 성공 지속되며 매출 성장 견인, 북미. 전분기 인플렉트라 매출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분기 매출은 감소했으나 전 제품의 처방 확대에 힘입어 3분기 누적 매출이 작년 연간 매출을 벌써 상회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바이오 산업 수혜 예상에서 인플레이션 약화 정책 기조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직접 약가 입상에 개입하는 기존 정책, 이게 바이든 정책이었죠. 제약사의 자발적인 가격 조정 유도, 이게 약간 트럼프 정책입니다. 및 PBM의 과도한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화 전망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시밀러 판매, 자국 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사용 동력 기존의 유지가 전망이다. 2023년 미국 의료비 지출의 GDP가 약 17.6%대 포지티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키움 정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린다는 게 못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미국의 일단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약간 트럼프 주니어 뭐 FDA 국장 뭐 이야기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뭐 불확실성 이야기를 하네요. 환율,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으로 달러 강세는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수출 기업 수혜 전망에서 긍정적. 이것도 그죠. 환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올라가면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중국을 주 타겟으로 하는 자국 산업 보호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생물보안법 예상대로 통과 전망, 인도, 한국 등 우호 국가의 협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시도에서 포지티브,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봐야죠. 말 그대로 보편 관세.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일단 보편 전가세 10%에서 20%대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60% 부분이죠. 요거 일단은 우리도 좀 관세에 또 해당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가 되었을 때 그죠, 인플레이션 또 상승 우려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더 또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또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네거티브, 또 부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재무 상태, 순차입금 및 부채 비율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합병 후 건전한 재무 상태는 지속이 되고 있다 해서 뭐 부채 비율 뭐 큰 이슈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고 자산 대략 2조 8천억대 부분이네요. 작년에 한 3조 원대에서 2조 8천억대, 뭐 재고가 기존에 그죠, 헬스케어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가 뭐 점점 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겠죠. 글로벌 세일즈 업데이트에서 램시마 인플렉트라,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점유율 60%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국은 경쟁 바이오시밀러 대비 2배 높은 점유율로 선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해서 램시마, 유럽에서 60%대 램시마 IV 오리지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플렉트라 미국 쪽 뭐 20% 중후반대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진펜트라가 들어가면 그죠, 같이 조금 또 동반 상승을 해주겠죠. 램심 SC EU5 내 램심 SC 단독 점유율 24% 기록. EU5의 국가 점유율도 확대 중이다. 램심 IV와 SC의 시너지로 합산 점유율 76%대에서 EU5 램심 SC 점유율 점점 더 상승. 요것도 일단 전분기 대비 단순하게 보면 한 2%대 올라가네요.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EU5 인플렉시마 환자수 추이 및 램시마 IV와 SC 점유율 76%대.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뭐 이 정도면 그냥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EU5, 영국 88%, 프랑스 77%, 스페인 74%, 독일 71%, 이탈리아 60%대. 트룩시마, 허주마. 합병 효과가 가시화되며 트룩시마 및 허주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 트룩시마는 유럽과 미국에서 약 30% 점유율, 크게 뭐 좀 미국은 그죠, 뭐 큰 변동은 없고, 유럽 쪽은 우리가 요때였죠. 요 시점에는 일단 직판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점유율이 40%대에서 20%, 22%대까지 낮아졌다가 이제 직판이 안정화되면서 점점 더 또 그리고 합병에 따른 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29%대까지 올라갔네요. 허주마, 일본에서 막 압도적이지만 미국에서는 한 1.7%대 아픈 손가락이고, 유럽 쪽 뭐 등락, 20% 조금 초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이제 상승세 호주마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플라이마, 국가별 맞춤 입찰 전략 성공적으로 구사하며 유럽 시장 내 성장 가속화. 2014년 3분기 만에 전년도 매출의 1.7배 초가 달성했다. 일단 유플라이마도 그죠, 올해가 유럽에서의 매출 성장의 원년 이렇게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출시는 오래되었지만 이것도 좀 과거에 좀 아픈 손가락이었죠. 미국에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지만 유럽 유플라이마 및 경쟁사 제품 점유율 추이에서 유플라이마 점점 더 좋아지면서 두 자릿수 14%대. 과거에는 그저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때 우리 뭐 세계 최초의 고용량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등에서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에 한참 못 미쳤던 부분이었죠. 유럽 주요 국가 점유율에서 이탈리아 37%, 핀란드 32%, 체코 21%대. 작년에 유플라이마 매출이 전체적으로 1,400억대 부분인데 현재 3분기까지 2,400억대로 일단은 요 추이로 보면 그죠, 유럽 요건 미국이랑 합친 부분이겠죠. 단순하게 아무튼 미국 매출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전년도 매출을 벌써 초과를 했고, 베그젤마 후속 좀 후발주자. 유럽 주요 국가 장기 입찰 수주에 따른 빠른 성장으로 점유율 2위 달성했다. 2014년 3분기 만에 전년도 매출의 2.9% 초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출시 초기니까 그죠. 뭐 2.9배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럽 베그젤마 및 경쟁사 제품 점유율 추이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죠.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핀란드 92%대, 영국 33%, 독일 27%대. 기존의 화이자의 엠바시, 화이자의 룩시엔스죠. 그리고 암젠의 엠바시, 이게 베그젤마, 이게 1, 2위. 특히나 이제 미국 쪽 그렇게 압도적인 거의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럽도 뭐 그게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겠죠. 여하튼 잘 또 작년 매출 494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1,400억대. 뭐 출시 원년이다 보니, 출시 초기다 보니 그죠. 진펜트라 주요 마일스톤. 3대 PBN 계약 마무리 및 마케팅 활동 전개로 본격적인 처방량 증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회사에서 말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많이 안 좋을 듯하고, 2023년 10월 미 FDA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 24년 9월 익스프레스, 24년 8월 CV에서 공보험 사보험 처방집 옵톰 쪽, 그리고 뭐 24년 9월달 SNS TV 광고 송출, 학회 참가, 24년 10월달 3대 PBM 등재 완료. 이게 이제 요 등재가 된 부분 효과가 4분기 때 매출로 보여주겠죠. 진펜트라 판매 추이, 출시 이후 처방량 꾸준히 증가, 실제 출하량은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24년 8월에서 10월 사이 PBM 등재 확대된 만큼 앞으로의 처방 출하 가속화를 기대한다. 그죠? 요 효과가 일단은 4분기쯤에, 조금 연말쯤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진펜테라 처방형 추이, 단순하게 요렇게 가파른 부분이지만 실제 출하량은 훨씬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9월달 한 1900개, 실제 출하량은 요거 한 2000개가 요 선이죠. 9월달, 한 8월달에서 9월달 사이, 실질적으로 이제 9월달, 실제 출하량이 엄청 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R&D 쪽,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스텔라라, 스테키마 쪽에 대한 부분이죠. 요게 작년 6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죠?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 소식이. 여하튼 내년 3월달에 출시 합의본 부분인데, 정권사 한 곳은 내년 1분기 때 승인을 조금 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공개 파이프라인 8개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후속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악템라, 오크레부스 조금 먼 얘기고, 코센틱스 마찬가지 먼 얘기고, 아일리아, 터커 일단 합의부터 봐야 되고, 그죠? 옴니클로, 퍼스트 무브, 그리고 프롤리아, 그리고 키트로다 이것도 일단 먼 얘기. 주요 R&D 업데이트, 포트폴리오 및 적응점 확대를 위한 임상 허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이후에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위한 임상 또는 순항 중이다. 임상 또한 진펜트라,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3사항 승인받았죠. 현재는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쪽만 미국 쪽, 유럽 쪽은 모두 적응증을 획득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 3상 승인의 임상 개시에서 기승인된 염증성 장질환에 더해 류마티스 적응증 확대 시 약 39조 원 규모의 미국 류마티스 적응증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램심에서 시 소아, 궤양성 대장염이랑 크론병 한국 임상 3상 신청.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B5 임상 3상 승인받았고, 그죠? 요거 좀 또 먼 얘기입니다. 한 2028년, 2029년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마찬가지죠. 한 2028년, 2027년, 2028년, 스테키마 유럽 최종 판매가 획득했고, 일단은 매출 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미국 쪽 승인이 조금 빨리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회 스케치, 이거는 그죠? 진펜트라, 학회 스케치 월드 AGC 2024에서 최근에 나온 부분 CTP71과 CTP702랑 폐암이랑 거기 어디였지? 대장암이 유방암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폐암이랑 저기 어디죠? 아무튼 CDMO 사업 확대. CDMO 사업 확대 배경에서 20년 넘게 축적된 경험과 역량, 아시아 첫 CMO 주자로서 충분한 경험 및 노하우에서 낮은 정설 비용,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존 CDMO사를 뛰어넘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꾸준한 위탁 생산 요청, 셀트리온의 보유 설비를 활용한 잠재 고객들의 위탁 생산 요청이 다수, 고성장 시장 선망에서 글로벌 CDMO 시장의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10.9%대, 2029년 30조 원을 상회할 전망. 이것도 그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 회장이 일단 주총에서 작년이었나요? 1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었나요? 그 CMO 시장, CMO 시장, CDMO 시장 같이 보는 부분이죠. 이거 레드오션이다 하면서 조금 안 좋게 서 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의 강점, 2002년 아시아 최초 CMO 사업 개시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원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주 경쟁력 증진, 정설 비용을 최소화, 경쟁사 대비 3분의 2 수준의 정설 비용, 기존 설비 확장 노하우를 활용한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단축하겠다.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최신 자동화 설비, 유효기간 감축, 고객사 맞춤 원스톱 프로세스, 개발 임상 허가 생산 전 단계를 수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요거 일단 100% 자회사를 두고, 그죠? 생산 인건비가 조금 낮은 인도 쪽 인력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부분도 서 회장이 있습니다. 어펜딕스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품별 조금만 보면 우리가 보는 진펜트라 2분기 때 22억 나왔죠. 이제 3분기 때 들어간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이제 램시마 IV가 2분기 때 3,600억에서 3,100억대 좀 떨어졌네요. 분기별로는.
트룩시네마도 마찬가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네요. 호주마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후속 제품들이 해준 거죠. 램심 SC가 1100억에서 1700억, 유플라이마가 800억에서 940억, 베그젤마가 400억에서 690억, 그리고 뭐 진펜트라 후속 제품들이 조금 기여를 해주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조금 안 되게 늘어났네요. 여하튼 조금 3분기 실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시간에 500원 올라가고 있네요. 뭐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18만 3천원대까지 갔었는데 18만 2천원 500원 올라가고 있는데 여하튼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이제부터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봅니다.